네, 안녕하세요. MNS 아카데미 부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2023학년도 9월 모평 공통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호 A, B 위에 두 점 C가 있다. 선분 A, B 위에 중점 5니까 요게 이제 중심이 되겠죠. 요 놈이 이제 중심이 되겠고요. 두 선분 A, D, CO가 2라는 점에서 만나고 여기 C2라는 점이 이제 4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D는 이제 3루트 2라고 주어져 있고, 요 각이 4분의 3파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도형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4분의 3파이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입니다. 자, 이제 4분의 파이는 이제 45도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90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때려서 좀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이제 2루트 2가 되겠죠. 자, 여기의 길이도 2루트 2가 되겠고, 여기 길이는 총 길이가 3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C 길이, 그죠? C 길이가 이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가 루트 10이라고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CD의 길이는 아주 간단하게 루트 10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AC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AC의 길이라는 거는 이제 이쪽 길이를 좀 구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구하려면 이제 사인 법칙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인 법칙을 좀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 삼각형이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자, 이 세타의 각을 좀 알 수 있으면 사인 세타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2루트 2이기 때문에 우리 약분하면 루트 5분의 2가 나옵니다. 사인 세타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AC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 세타 분의 AC, 변 AC는 이제 2R과 같다. 여기서 이제 이 R 값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반지름을 구하는 게 이제 좀 상당히 좀 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 반지름, 이 반원이니까 이 중심을 좀 이용을 해볼 건데 여기를 우리가 어, 뭐 x라고 놔봅시다. 여기 길이를 좀 x라고 놔볼게요. 자, 그럼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4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여기다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좀 그어보면 여기가 이제 수선의 발이 아니라 이제 보조선을 좀 그어보면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x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x 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삼각형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요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막곡지각이죠. 여기는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4분의 3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은 x제곱 x제곱 더하기 3루트 2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루트 2의 코사인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루트 2 약분하시면 여기는 이제 6x가 나옵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8 플러스 이제 6x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됩니다. 6x 쪽으로 넘어가시면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x제곱은 이제 사라지겠죠? 그리고 16 이쪽으로 넘어가면 2기 때문에 x는 1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원의 우리 반지름의 길이는 5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 이제 5만 이렇게 딱 써주시면 1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AC 길이는 사인 세타
곱하기 10이 되겠죠. 여기서 사인 세타는 이제 5분의 2루트 5기 때문에 곱하기 10 하면 여기 약분되면서 4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이제 4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곱하면 4루트 50이고 5 밖으로 빼면 20루트 2.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C를 구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도형의 성질을 좀 잘 이용을 하다 보면은 이 도형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3학년도 9월 모평, 고3 9월 모평 평가원 모의고사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지없이 14번에는 이제 합답형에 관련된, 적분에 관련된 합답형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문제도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좀 더 유추하면서 이제 풀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첫째 줄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이 0 나오고, F1이 0 나오는 이제 3차 함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근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fx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근 같고, x-1, x-k. 한근은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근을 갖는 이제 3차 함수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개하면, 이제 x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제곱, kx.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세 개의 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런 세 개의 근을 갖도록 일반적인 이제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근이 0이랑 1이랑 k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k의 범위가 이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0, 1, k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 0, 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0K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좀 나눠 보시면서 이 과정을 좀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좀 유추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G0은 0이라고 했어요. 근데 G0을 이제 구해 보시면 이제 여기다 0, 0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인테그랄 이제 0부터 1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t dt fx dx죠. 자, fx 이제 dx 이제 요게 이제 0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려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우리가 fx가 절대값 fx보다 fx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같으려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어디서? 0과 1 사이에서 무조건 이제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0과 1이 이제 위쪽으로 0, 1 범위에서 fx가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서 0, 1, k 이렇게 이제 근을 가졌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g 1이 0보다 작니? 이제 요거를 이제 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g 1을 좀 구해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인데 요거는 항상 이제 플러스가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1부터 이 그림상에서 마이너스 1은 여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음수라고 값을 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음수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은 이제 맞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자, 니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니은은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죠. 이런 조건이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 좀 g-1을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g-1이 0보다 크대요. 네, g-1은 저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0보다 지금 크다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얘는 어차피 무조건 플러스밖에 안 나와요. 플러스밖에 안 나오니까 0부터 마이너스 1이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지?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이제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X축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0, 1, 그죠? 0, 1 이렇게 되고 여기에 K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K. 만약에 이제 다른 그림이 된다. 만약에 뭐 0, 1, K 뭐 이런 그림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무조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얘도 어차피 무조건 양수고 음수니까 음수끼리 더해주면 0보다 클 수가 없죠. 절대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는 이 그래프는 K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고 0, 1이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판단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K가 0인 이제 근이라는 소리죠. 그때 이제 K가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작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식을 이제 좀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0부터 1은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 fx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fx에 대해서 범위가 이어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가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fx dx를 여기다 이제 식을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식을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적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이제 kx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하면 어, 자,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k 플러스 1 x 제곱 요거를 이제 적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정적분하면 이제 3분의 k 플러스 1 x 세제곱 1부터 0 1 넣고 0 넣고 빼면 되는데 0은 굳이 의미 없으니까 1만 넣으면 되겠죠. 3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0보다 크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는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2k는 2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범위가 나오니까 니은도 맞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G-1은 G-1이 1보다 크대요. 근데 G-1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놨는데 여기 니은에서 가져오면 무조건 이 그림일 수밖에 없잖아요. 무조건 0보다 큰 거는 무조건 이 그림일 수밖에 없어. 그치? K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니은에서 밝혀냈기 때문에 우리가 G-1은 이 G-1이 1보다 크다는 거는 무조건 이제 그림상에서 아이고 무조건 이제 그림상에서 K 0,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G-1은 이제 여기 이제 계산을 이제 해놨죠. 계산을 어디 있지? 이제 여기 이제 해놨기 때문에 G-1이 이제 3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게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K가 이제 5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G0을 구하여라. G0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건데 G0은 인테그랄 이제 0부터 1까지 fx dx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0부터 1까지는 얘가 음수범위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죠.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로 바뀌기 때문에
g0이라는 값은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로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적분을 해야죠.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되니까 적분을 하겠습니다. 2 곱하기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x제곱 1부터 0 0은 의미 없기 때문에 1만 넣을게요. 1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k가 되니까 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느냐 요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2 플러스 이제 k. 자,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이제 6으로 통분할게요. 6으로 이제 통분하시면 3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플러스 6k 이렇게 되니까 6분의 2k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항을 하면 2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이 되고 2k는 마이너스 5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김없이 15번에는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수열의 규칙성을 찾는 그런 수열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힌트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입을 해보고 규칙성을 찾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인트에 보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무조건 성립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시면 A4는 무조건 이제 R이 되겠죠. R이 되겠고 A8은 무조건 R 제곱이 되겠고요. 자, A12는 R 세제곱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단 R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R의 범위가 R 절대값이 이렇게 되려면 R의 범위가 무조건 1과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R은 0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범위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하면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절대값이 5보다 큰 걸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플러스 3이 되고 절대값이 5보다 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이용하면 A5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R은 당연히 절대값이 5보다 작죠? 절대값 R이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3이 더해져요. R 플러스 3이라고. 자, R 플러스 3도 당연히 공비가 마이너스 1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3이 더해져도 절대값이 5를 넘진 않겠죠? 그럼 A6은 R 플러스 6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대값이 5를 넘어가기 때문에 A7은 마이너스 2분의 1 R 마이너스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A7은 다시 이걸 넘어갈 때 요게 절대값이 5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3이 더해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R이 됩니다. 근데 이 가힌트 규칙에 의하면 8번장은 R 제곱이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R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R이고요. R은 0이 아니니까 약분하면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쉽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 항을 이제 구해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3 더한 5번째 항은 이제 2분의 5가 되고요. 얘는 또 3을 더했으니까 2분의 11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8은 이제 4분의 1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거꾸로 넘어가서 세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이 얘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 번째 항이 절대값이 5보다 컸다면 얘가 1이 됐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되니까
근데 1은 절대값 5보다 크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견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요 첫 번째 규칙으로 넘어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절대값이 5보다 작아서. 그럼 여기서 3이 더해져서 얘가 다음 항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두 번째 항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도 되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두 번째 항이 절대값이 5보다 컸다면 2분의 1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7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절대값이 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7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된 거야. 만약에 절대값이 5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을 구했네요. 첫째 항은 이제 마이너스 14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5보다 큰 항을 이제 좀 다 구해봐라. 100번째 항까지 다 구해봐라.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절대값이 5보다 큰 항이, 이렇게 일단 두 번째 항이 있죠? 그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항이 있고요. 자, 두 번째 항,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두 번째 항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섯 번째 항이 있고, 쭉 좀 더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홉 번째 항은 얘가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3이 더해지겠죠. 3이 더해지면서 4분의 12가 더해져야 되니까 13. 자, 열 번째 항은 얘가 또 절대값이 5보다 작아. 그럼 3이 더해져야 돼. 그지? 3이 더해져야 되니까 12, 4분의 저기 뭐야 25가 돼. 근데 여기서 또 절대값이 커졌잖아. 5보다 컸잖아. 그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4칸씩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그 다음 A14가 나오겠죠. A18이 나옵니다. 그래서 4칸씩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25개가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안 생기죠. 첫째 항. 한 개 더해지면 26개. 그래서 26 마이너스 14는 답은 12.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